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분 좋은 시장이 연출되고 있었는데 날씨가 더우면은 이렇게 한 번씩 소나기가 내리고 비가 내리면서 이 더위를 좀 식혀주죠. 자,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 시장에 건강한 휴식 구간이 좀 찾아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원하는 수익만큼 아직 다 못 얻은 것 같은데 소나기가 내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여기서 살짝 쉬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 그리고 그 이상의 수익까지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휴식 구간이 나오고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 뭐라고 합니까? 휴식이 잘 나왔다. 건강한 휴식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건강한 휴식 구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건강한 휴식이 지나면은 내가 더 큰 수익을 얻어올 수 있겠구나. 자신감을 얻으셔야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강세장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하면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중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2.2%대까지도 내려가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마감 때 보니까 마이너스 0.8%대까지 0.82, 0.83 이 정도까지 낙폭이 회복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마이너스 1% 정도로 해서 마감을 하는데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강세장의 특징이 뭐냐면요. 작년에 연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시작할 때도 약하고 그리고 장중에도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밀리고 마감까지 계속 밀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건 약세장이죠.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세장은 우리나라만 강세가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강세예요. 미 증시도 강세고 그 독일 증시도 강세고 중국도 양호하고 일본도 강세고 우리 이거를 다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 증시가 강했다. 우리나라 시초가가 떠서 시작합니다. 갭상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시작할 때 전날 이렇게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 다음날 이렇게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전날 이렇게 마감을 했죠? 그러면 다음날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장중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조정을 받은 다음에 뭐 합니까? 마감에 오후장 되면은 빠르면 1시 반, 늦으면 뭐 2시 반 이 사이 정도 해가지고 바닥 찍고 쓱 올라와가지고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캔들이 없거나 양봉으로 마감하거나. 강세장의 전형적인 캔들이에요, 이런 게. 이게 빨간색이어도 되고 파란색이어도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쭈루룩 올라오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조정은 조정인데 장중에 받고 끝난다고 해서 장중 조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조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락하는 하락 조정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거 하락한 다음에 V자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나오죠? 뭐가 나와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빠르게 끝내버리고 반등까지도 만들어 놓은 거를 하루 만에 해결을 하면 이걸 장중 조정이라고 합니다. 장중 조정. 오늘 시장이 이런 시장이었어요, 여러분. 장중에 불안하신 분 계셨나요, 사실? 그런 분 분명히 계셨을 텐데 제가 평일에 월수금에 오후 3시에 지금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점심시간에 살짝 열었습니다. 잠깐 열어서 여러분 불안하시죠? 마이너스 2.2%까지 내려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가 처음 딱 제가 켰을 때가. 여러분 근데 제가 수급 동향이랑 봤을 때는 선물로만 조금 찍어 누르고 있고 주식 약간 매도하고 오히려 환율은 안정되고 있고 옵션 동향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뭐예요? 어저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번 정도는 쉬어가는 타이밍 만들 수 있으니까 알고 가셔야 되고 기존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 조금 차익 실현하면서 보시고 자 월요일 날은 방산주 여러분 줄이셔야 됩니다라고 공개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흐름 그대로예요. 전쟁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마치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을 하고 이란에서 미국의 이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할 것처럼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었단 말이에요. 제가 새벽에 헬스장에 거의 새벽 2시 정도였는데 헬스장에서 헬스하다가 뉴스나 이런 건 계속 그래도 체크를 하다가 1시 50분 정도였을 겁니다. 그때 정확하게 올려주세요. 여러분 중동 기지를 타격한 게 아닐 겁니다. 정확하게 내일 되면은 기사가 나올 텐데 중동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거고요. 이틀 전에 이미
그런 뉴스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란에서 중동 내에 있는 미군 기지 보안이 취약하다라는 거 이미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피하세요라고 이란이 미리 경고를 준 겁니다.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미사일은 발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타격을 했다기보다는 미군 기지 방향으로 발사를 했다. 우리가 발사할 거니까 당신들 대비해서 요격하시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섀도우 복싱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월요일 날 긴장감이 고조할 때 방산주를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있다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정해져 있는 그런 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장중 조정 또한 마찬가지. 이게 하루 만에 마무리될지 아니면은 뭐 이번 주에서 이번 달 말 정도까지는 조금 쉬었다가 다음 달부터 또 좋아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적인 측면에서만 우리가 수급을 보면서 판단하면 되고요. 당장은 3,000 넘어서 3,100까지 올라왔던 증시가 한번 숨고르기를 하면서, 그리고 방산주가 좀 쉴 타이밍이 다가왔고 원전주는 조금 더 갈 수는 있어 보이는데 원전주도 좀 쉬어도 되는 입장이고, 조선주는 하나오션부터 시작해서 많이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주도주, 기존에 있던 조방원들이 좀 휴식을 취하고, 최근에 뭐가 움직입니까? 카카오그룹주 같은 경우 막 스테이블 코인까지 엮이고, 사실은 원래 스타게이트 이슈 왔을 때 오픈 AI랑 협력한다고 했었고, 태국에 인터넷뱅크 1호 진출한다고 할 때 지분 투자해서 나가고 있고, 호재들이 이렇게 쌓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도주가 바뀌는 현상이다. 하이닉스가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주도주가 바뀌는 현상이다. 이럴 때 여러분들도 조방원에서 뭐 다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해도 뭐 절반이 됐든 한 70%가 됐든 차기 주도주로 옮겨갈 타이밍입니다. 제가 6월 내내 말씀드리는 거죠. 한 번엔 아니더라도 분할로라도 계속 줄여서 옮겨갈 타이밍이다. 쉬게 줘야지. 그래야지 조방원이 또 갈 거 아닙니까? 더 멋지게 가야죠, 여러분. 여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고, 우리 운동할 때도 무리하면 부상을 입는다. 주식도 무리해서 올라가면은 주식이 한번 꺾인다. 그러니까 꺾이지 않기 위해서 휴식 구간을 좀 주자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라고 하면은 오늘의 장중주정 크게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소비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이런 거를 마무리했다라는 거에서 기분이 좋아져야 됩니다. 오히려 기존에 많이 오른 종목들 차익 실현을 잘 해놨다라고 하면, 기존 주도주들 일부 차익 실현 해놨다라고 하면은 올커니 오늘 싸게 주는 기회가 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날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은 평일에 보통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 방송을 한 번씩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다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그리고 장중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주도주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정책주나 급등주 섹터 쪽에서 멋있게 움직이는 종목들, 혹은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 제가 밴드 교육방에 다 올려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공지들 다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그 매도 타이밍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격적으로 딱 정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는 매도 타이밍 알아가고 싶습니다. 혹은 이 종목의 정보에 대해 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제 매도해야 되는 섹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하시면은 저희 교육방 오시면 됩니다. 교육방 오시는 방법은 간단한 거 아시죠? 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이렇게 대기만 하면 되고요. 문자도 샵 3772번으로 요 밑에 하단에 쭉 나와 있죠?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이 재선 보내시면은 이 교육방 링크 그대로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화면으로도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 참여하시고, 제가 이 강의 끝는 강의 자료도 바로 올려드릴 거니까 강의 자료도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 입장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바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기존에 했던 것들도 복습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 3,000포인트 넘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뭐 상승이 끝났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상승 초입이란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코스닥은 이제 780입니다. 제가 아까 장중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볼 때 780까지 딱 내려와 있는데 요걸 흔들거나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거나 할 텐데 여러분 기회입니다. 오늘 잡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가 그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부터 말씀드린 거. 주도주는 이미 교체됐다. 기존 주도주가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잠깐 쉬는 타이밍에 바통 터치를 해서 대신 달려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릴레이 달리기 할 때 1번 주자가 달리고 그리고 나서 2번 주자한테 바통 터치하고 좀 쉬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번 주자 또 돌아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체됐다라고 해서 끝났다. 기존 종목들이 끝났다가 아니라 잠깐 쉴 테니까 이 종목들이 쉰다라고 해서 살짝 내려가거나 하면은 가격 조정 살짝만 받는다고 해도 지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차분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수를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으려면은 또 시총 상위권 섹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거 일단 이거는 움직여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섹터 뭐예요? 반도체 섹터. 가장 기본이고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핵심이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꼭 움직여야 되는 거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핵심이 뭐예요? AI 아닙니까? AI 아니에요. 작년 연말에 다들 그랬어요. 이제 AI 하드웨어 시대가 끝나고 소프트웨어 시대가 온다. 아유, 어느 정도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소프트웨어가 계속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 뭐 챗 GTP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제미나이도 있고 뭐 그록도 있고 많잖아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AI를 발전시키고 챗봇 쪽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기술력을 스마트 팩토리,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위성 많은 부분에 지금 우리 실생활에 투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물 인터넷에서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발전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는 동일해도 알아서 발전하나요? 더 많은 것들을 데이터를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더 복잡한 연산을 처리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하드웨어도 같이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하드웨어가 괄목성대할 만큼 엄청난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요거는 계속 가는데 지금 소프트웨어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을 또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맞춤형 시장이 열렸었는데 이제는 뭐가 옵니까, 여러분? 뭐가 옵니까? 이제는 HBM 쪽으로 해서 글로벌 1위였던 이 하이닉스가 이제는 맞춤형 시장으로 이렇게 오고 차세대 반도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난해 8월부터 해가지고 이미 M7들은 SK하이닉스에다가 우리 맞춤형으로 이제 나갈 건데 범용 안 쓰고 범용은 그런 거잖아요. 말 그대로 범용 모두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곳에 쓰일 수 있고 가장 뭐 평준화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단점이 뭐예요? 다 쓰일 수 있다 보니까 여기 이런 기능 저런 기능 다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사양이 높아져야 되고 가격도 비싸져야 되고 뭐 발열량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높을 거고 여러 가지 처리하는 기능들이 많으니까 일단 비싸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가격을 다운시키고 그리고 좀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다. 소형화시킬 수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단 말이에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그렇고 하드웨어적으로도 그렇고 가볍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M7에서 커스텀 HBM 계속 문의를 했었고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개인용으로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소캠 같은 경우가 나오는 거고 CXL 쪽이 차세대 반도체 쪽으로 각광을 받는 거고 발열량이 심하니까 유리기판이 나오는 거고 너무 간단한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이래도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만 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조방원이 끌고 간 건 맞는데 이제 잘 보세요.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이렇게 좋고 올해도 더 좋고 내년에 더 좋고 2033년까지 올해보다 최소 3배 이상을 성장합니다.
최소 3배 이상을 성장해요. 2033년까지. 그러면은 2033년까지 뭐 1,300억 불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글로벌 점유 시장의 50%를 차지한다. 사실 이 퍼센트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게 고가형은 SK하이닉스가 거의 뭐 독과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삼성은 고가형보다는 중저가형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점유율만 따지면은 뭐 삼성도 많이 따라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예 다르죠. 고가 라인이 들어가는 거랑 가격 자체가 다른데요.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닉스가 다 비싼 제품 팔고 그 다음 제품들을 삼성전자가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제3 공급사도 되니까 엔비디아를 돌파해야 된다, 뚫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HBM4를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아닌 경쟁사 중에서 뭐 사이즈는 좀 차이는 있지만 AMD 쪽이랑 협업을 해서 고가 라인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 아직까지는 기술력은 안 되지만 조만간 중국에서 사간다고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제재를 할 테니까요.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우회로를 뭐 통해서 가든지 여러 가지 뭐 편법을 써서라도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하이닉스가 좀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많이 가냐라는 건 최종적으로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일단 초반 속도는 하이닉스가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장의 위치가 있으니까. 기존에 삼성전자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하이닉스가 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마이크론에서 실적 훈풍이 나왔는데 다른 데는 다 그만해요. HBM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부분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HBM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하이닉스는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거죠. 이제 30만 닉스 코앞까지 왔습니다. 한 600원 모자랐던 것 같아요. 코앞까지 왔습니다. 바닥권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연간 생산량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2023년에 이제 AI 쪽으로 해서 막 한다고 했는데 그때 3만 장 팔았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10만 장 팔았는데 올해는 얼마나 팔까 해서 얼마나 생산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한 14만 장 얘기가 처음엔 나왔다가 작년 연말에 뭐예요? 제가 8월부터 커스텀 HBM 문의 들어왔다 말씀드렸죠. 브로드컴에서 가져간 것 같아요. 3만 장 정도를. 그래서 17만 장. 이 맞춤형 반도체에 본격적으로 매출 나오고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고 하는 시기는 뭐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올해도 이렇게 좋아졌는데 내년에는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하반기에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에는 당연히 뭐 20만 장 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애플 사가요, 안 사가요? 애플은 지금 AI 분야에서 조금 뒤처졌다라는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M&A를 통해서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뭐 퍼플렉시티나 이런 데에 인수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런 부분 알고 가시면 되겠죠. 애플 AI 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본인들이 시리를 통해서 제일 먼저 앞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뒤처져 있잖아요. 당연히 하는 거고. 구글은 뭐 과거부터 AI 계속 이제 경쟁하고 있고 지금도 제미나이 뭐 본인들이 어떤 지표에서는 더 잘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딥시크가 뭐 저렴하게 제일 잘 나가는데 어떤 지표에서 보면은 딥시크보다 제미나이가 위에 있다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엔비디아는 말할 것도 없죠. 핵심이 되는 거고. 테슬라 자율주행 쪽으로 해가지고 맞춤형 커스텀 반도체 당연히 나오는 거고 우주항공 당연히 나온 거고 그러다 보면은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진다라는 거죠. 플랫폼 영역까지. 자, 마이크로소프트 이미 발주가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이닉스에. 아마존 데이터 센터 하면 아마존 아니겠습니까? AWS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아마존 기본이고. 메타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요. 뭐 AI 없이 뭐 가상현실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뭐 오큘러스부터 시작해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런 뭐 그 가상현실 세계 그리고 VR 세계, AR 세계 이런 쪽 나오는 XR 세계 이런 쪽 나오는 것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M7에다 제가 하나만 추가했습니다. 브로드컴까지. 맞춤형 반도체의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이런 곳에서 다 사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년 하반기부터 그럼 다시 한번 또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첫 주문, 첫 발주랑 그 뒤에 판매를 하면서 적용을 해보고 더욱더
판매량을 늘려가는 과정이 그럼 또 내후년 나오겠죠. 그럼 올해 늘어나고 내년에도 늘어나고 내후년에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2033년까지 괜히 3배 이상 성장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고 나서 17만 원대 말씀드렸죠, 17만 원. 그 구간에 17만 원 말씀드리고 나서 살짝 아래로 흔든 다음에 지금 74.97%입니다. 이 무거운 하이닉스가 말이죠. 반도체주 안 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70%가 넘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제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선호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래서 그런 겁니다. 속도가 먼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속도가 더 빠르단 말이에요. 나중에 삼성전자가 이제 AMD랑 잘 되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3094 돌파하고 그리고 저 M7 쪽도 협의는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에 당연히 먼저 문의한다라고 했죠. 그럼 저쪽도 돌파를 하고 하면서 HBM4 그리고 HBM4E 뭐 그 다음 세대의 제품들 6세대, 7세대, 8세대 이런 제품들을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다. 고가의 제품들을 고가 라인을 판매할 수 있다. 삼성전자도 그럼 좋아질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하다란 말이에요. 마이크론 실적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HBM 관련주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 율기판은 뭐 이미 방금 팔고 왔다. 한마디면은 우리 1월 달부터 상반기는 그 말로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방금 팔고 왔다. 미국에서 SK 앱솔릭스가 지원금을 뭐 쓸어 담고 있습니다. 7,600만 달러 받더니 1억 달러 또 받고 앞으로 또 어떻게 더 받아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계속 미국에서 지원금 쓸어 담고 있잖아요. 현지 기업하고 샘플 테스트 중이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누가 공급하겠습니까? 그러면은 SKC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 전에는 지금 그건 기대감이고 현재는 뭐예요? HBM. HBM 관련 쪽을 여러분들이 눌려있다, 쉬고 있다 먼저 보시는 겁니다. 자, 한미반도체. 이 종목 또한 제가 5월 말, 한 달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미반도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이제 SK하이닉스가 글로벌 1위인데 맞죠?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랑 삐그덕거린다. 삐그덕거린다. 하나 세미텍이랑 공급 계약을 했잖아요. 처음에 뭐 2대 했다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만 믿고 갈 수는 없는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론하고 거래를 계속 늘리기 시작합니다. 한 60%까지 늘어났어요, 상반기에.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먼저 마이크론이랑 거래를 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내부에서는 우리랑 개발해놓고 왜 쟤네랑 교류를 하냐라고 얘기가 나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은 당연히 SK하이닉스가 더 덩치가 크다 보니까 찍어 누르기 시작한 거죠. 힘겨루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나 세미텍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하이닉스가 8년 했다라고 하면 거기도 한 5년은 같이 공동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수주가 나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사실.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지만 이상한 건 아닙니다. 대신 하이닉스가 비싸게 사왔다는 게 정말 서운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한 두 기 정도 가져가는 거는 오케이, 우리도 마이크론 있으니까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싸게 사왔다는 거. 그러니까 당장 유지보수 팀 60명 되는 거 다 빼버리고 마이크론으로 옮겨버리고 가격도 올려버리죠. 마이크론만 신난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론 수율 쑥쑥 올라가잖아요, 지금. 마이크론만 신났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차기 모델인 뭐 하이브리드 본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나 세미텍이 잘하네 어쩌네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한미반도체보다 하나 세미텍이 하이브리드 본더 갔을 때 정말 잘할 수 있느냐는 정말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한미반도체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세미텍이 지금 잘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하이닉스는. 자, 그럼 이 한미반도체 그 못난이었고 계속 못 움직이고 있고 하나비전, 하나세미텍의 이제 지분을 보유한 회사죠. 하나비전 날아가고 있을 때 한미반도체 뭐예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맨날 나와가지고 여러분 10만 원만 넘어가면 되는데 10만 원 넘어갈 때까지 좀 관문이 좀 있네요. 그런데 10만 원을 그냥 1차 목표치 10만 원, 12만 원 사이 정도, 전 12만 원 정도라고 보는데 한 요 정도까지 12만 원, 12만 5천 원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1차 목표치라고 보시면서
조금 끌고 가실 만한 구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8만 원 초반이면 공짜 아닙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동참하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섭섭치 않게 올라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정책주 테마성으로 올라온 종목들이야 뭐 100%, 200% 올라온 뭐 카카오페이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진작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조금 섭섭할 수 있지만 나는 안정적인 게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34%면은 섭섭치 않은 수익률 충분히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제 시작이라는 것도 알고 가셔야 돼요. 이제 10만 원을 갭으로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살짝 눌린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못 사신 분들 살 수 있게 기회 주는 거예요. 안 눌리고 그냥 가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못 샀다? 사지 않았다? 눌림이 안 나오면 여러분 지거보다 비싸면 못 사시잖아요. 안 살 거잖아요. 8만 1,000원에도 안 샀는데 11만 원 넘어가면 어떻게 삽니까? 목표치가 그 다음에는 12만 원, 12만 5천 원이 1차 목표치인데 해당 구간 가면은 잠깐 쉴 수도 있는데 그냥 돌파해서 나아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눌리기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없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HBM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가는 거다라는 거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제가 최근에 제주 반도체 계속 강조해드렸습니다. 이 신대가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나올 때마다 제가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해드렸죠. 진작부터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말씀드리고 이미 100% 이상 수익이 발생했던 종목이었고 매도 타이밍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방송 나와서 오후 2시 20분에 말로 없는 시간에 알려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서 이제 제주반도체 올라간다고 다시 쉬고 있는 구간에서 또 한 번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전고점 2만 원 부근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에 돌파를 못하더라도 두 번, 세 번 건드리면 또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리기판이나 이런 거 나와서 발열량 줄이기 전에 전력 소모 줄이고 전력 소모를 줄이면 발열량도 당연히 줄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좋은데 미디어텍이나 퀄컴 이런 글로벌 최고의 회사들에서 표준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 그 기술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되고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뿌듯함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래서 선발 때는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먼저 갈 때 하이닉스랑 똑같이 가진 않아요. 그 뒤에 따라 올라가는 종목 정도는 됩니다. SK하이닉스나 SKC 같은 경우가 먼저 대장으로 움직일 거고 먼저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뒤에 따라서 후발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반도체 벌써 45%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17,500원 아래쪽에서 이렇게 눌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갭매우로 내려오면은 정말 감사한 건데 여기 아니면은 요 17,000원 아래 16,000원대 뭐 이런 구간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가격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눌리는 이런 구간 나오면은 여기 16,500원 이하에서 여기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절반 정도, 2분의 1 정도,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매수하시고 만약에 15,000원 구간 오면 나머지 부족했던 부분 다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에 다 사면은 혹시나 여기서 원하는 물량 다 샀을 때 15,000원 내려오면 안 되니까. 그럼 여기까지 안 내려왔는데 그냥 날아가면 어떡하죠? 2분의 1 사신 거 가지고 수익 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바닥권에 있을 때 안 사셨으니까 이거는 감수하셔야 돼요. 조금 더 비싸게 살 때는 원하는 비중, 내가 원래 20% 살려고 했는데 10%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면은 10%만 가지고 수익을 실현한다. 더 내려와서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온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물량을 편입한다. 간단하죠? 여러분 매매 기술이라고 해서 어려운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쉬운 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 다음에 필요한 구간에서만 기술을 발휘하시면 돼요. 나는 이러한 기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100가지 넘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것 중에 기법을 뭐 2-3가지 이상을 섞어가지고 설명드리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기법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것뿐이에요. 괜히 어려운 용어 써가지고 괜히 뭐 있어 보이는 것처럼 선 찍찍 그어가지고 여러분들 눈 현혹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저렴한 구간에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근본에 입각해서 가장 기본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패턴이라는 것도 그
기법이라는 것도 다 기본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혹은 비싸게 샀으면 더 비싸게 파는 거고요. 결론은 뭐예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방법들 중 하나인 거잖아요. 파생돼 있는 것들 중 하나예요. 가장 기본은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겁니다. 여기서 발전을 하니까 내가 사는 가격을 조금 더 낮추고 싶다. 내가 파는 가격을 좀 더 높이고 싶다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세워주는 주식시장 격언 중 하나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라는 격언이 나온 겁니다. 욕심을 너무 부려서 바닥까지 사려고 하다가 아예 못 사는 경우가 나오니까 무릎 정도에서 사라. 확인하고 사라 라는 거고요. 어깨에 팔아라도 꺾일 때까지 쭉 들고 가다가 꺾이면은 파는데 거기가 어깨다라는 거예요. 고점에서 뭐 15% 20% 이렇게 꺾일지언정 그 구간 이탈할지언정 거기서는 꼭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장 기본 틀에서 기법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제주 반도체에 이어서 뭐 TL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도 급등 이후에 충분히 쉬고 있죠. 속행 관련 쪽으로는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뭐가 최대 수혜주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 이제 막 의뢰한 거 아니냐. 그러면 기술력을 개발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공급사가 나오면은 그때 확인이 되는 거다. CX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네오셈, 엑시콘 이런 데들이 공급을 하고 하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뭐 케이스텍처럼 다 들어가는 거 말고요. 그런 회사가 아닌 이상 특정 공급사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이번에 뭐 그 HBM 같은 경우, DI 같은 경우가 먼저 선수 쳐가지고 싸이 아버지 회사죠. 싸이 씨 아버지 회사죠. 선수 쳐가지고 지금 좋은 성적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차세대 모델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기술력을 선점하는 그 기업들이 우선이다. 그런데 기판은 꼭 필요하니까 심텍이나 TLB 같은 경우를 여러분이 꼭 한 종목 정도는 들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11,500원 아래면은 제가 볼 때 무혈입성이니까 여러분들 고마운 구간입니다. 말씀드리고 벌써 30% 가까이. 올해나 됐습니까? 5월 말인데. 이제 한 달 다 돼가 아직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쉬고 있는데 22,000원 요 구간 이렇게 눌려가지고 있다? 여기 막 흔든다? 그러면 여러분 또 다시 사야 되는 구간이 오는 거예요. 너무 편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포트폴리오를 예쁘게 구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종목 설명 길게 안 할게요. 설명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오후에 공개방송 오셔가지고 혹은 녹화방송 남아있으니까 꼭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목들은. 여러분들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종목이냐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냐만 보시면 되죠. 자, 첫 번째 테크윙입니다. 제가 이 이데일리 TV에 출연하면서부터 여러분들께 HBM 할 때 작은 종목 중 중소형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 중 하나다. 그리고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쪽이 세계 1위인데 이 기업이 큐브 프로버 쪽을 이제 공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생각보다 좀 적은 물량을 공급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한번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그거 다 해소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받고 지금 33,650원 너무 좋은 구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숫자로 다 적어놨습니다. 4만 원은 과거부터 계속 저항받던 구간이니까 이 구간을 돌파해야지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온다. 이 아래는 지하실이고 4만 원 위부터가 진짜 시세다. 1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돌파해야지 출발 단계다 생각하시면 되고 5만 원, 6만 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기존에도 6만 원대에서 6만 원대 이상 있다가 내려온 기업이에요. 그리고 3만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하는데 저는 뭐 리스크 관리 딱히 필요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AI 관련주도 하나 봐야겠죠. HBM을 보는 이유가 AI 때문이잖아요. 안 움직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력서가 제일 이뻐요. 이 기업이 테슬라에도 공급을 하고 애플 비전 프로에도 공급을 하고 여러분 공급사에 테슬라와 애플이 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테슬라, 애플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했다. 더 이상의 이력서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정부에서 AI 투자 100조 원 시대 연다라고 하죠. 실적은 이미 다른 기업들을 다 대부분이 한국의 컴퓨터 정도 빼고는 다 적자예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 기업은 이미 실적이 흑자에서 성장을 폭발적으로 하고 있다. 실적 성장의 선두주자예요. 그럼 이 기업을 여러분들이 안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꼭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생각보다
정책 쪽이 이렇게 맞물리고 막 그렇게 되지 않아서 많이 못 올랐어요. 덜 올랐을 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보기 시작해가지고 1차 목표는 한 8,000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6,000원 아래 구간 너무 감사한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 정도만 뭐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이 기업도 리스크 관리 별 필요 없습니다. 실적만 반영을 해도 여러분들 8,000원 넘어서 10,000원까지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딱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 제가 밴드 교육방에 올려드린다라고 했으니까 교육방 다들 입장하시고요. 전체 화면으로 이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전체 화면으로 마지막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다들 입장하시고, 만약에 나는 이제 카메라 어플 켜는 거 익숙치 않다라고 하면은 샵 3772 번호 눌러서 이재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링크 시원하게 보내드리니까요.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멋진 수익률 그리고 대응 전략 모두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하시면서 오늘 남은 교육 내용 일부분과 그리고 포트폴리오 남은 2종목 있겠죠? 포트폴리오까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잠깐만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까지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정책주니 뭐니 이런 거 지금 따라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짧게 치고 빠지는 방법, 그리고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는 한번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모든 내용을 교육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밴드 교육방 항상 오시고 교육방송 오후에 해드리는 거 들으세요. 하루에 1시간도 안 되는 거 그 잠깐씩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의 큰 흐름을 알고 가는데 너무나도 편하잖아요. 여러분 작년 12월에 뭐 대부분의 증권사부터 시작해서 다들 올해 목표치 2,800에서 2,900 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저 혼자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 11월인데 제가 볼 때는 신용장부 한번 털고 가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싫어하시겠지만 투매 한번 나와야 됩니다. 12월 9일 날 투매 나왔죠. 투매 나오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투매가 나왔으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월요일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SMG엔터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단기로 보실 분들, 단기로 너무 힘들었다, 범양건영 보시면 됩니다. 범양건영 3일 만에 87% 올랐죠. 2연상 가구 갭상승까지. 3일 만에 체크하셨으면은 SMG엔터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정책 관련해서 사회적 현상을 보셔야 되는데, 산업화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AI 로봇 이런 관련된 쪽을 보셔야 되고, 정책이나 사회적 현상을 보면은 저출산이 제일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인구 고령화도 출산율이 높으면은 평균 연령은 점점 내려가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맞춰지게 돼 있어요. 내려가진 않더라도. 고령 인구가 늘어나니까 맞춰지게 돼 있는데, 너무 과격하게 올라가는 건 출산율이 바닥이기 때문이다, 절벽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사랑의 하츄핑 뭐 역대 애니메이션 2위이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주변을 보면은 편의점 가니까 라면이 나오고, 주변에 뭐 필수 뭐 소비품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필통부터 시작해서 연필꽂이나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는 것들, 텀블러도 나오고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뭐 다 인기를 어마어마하게 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다 투자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은 내가 쓰는 건 좀 아껴도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조카들한테 쓰는 거는 안 아끼시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주변에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어디만 가면 북적북적했는데 요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여러 명이 힘을 쏟는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7분기 만에 흑자 전환되고, 실적 턴어라운드 제일 좋고, 사회적 현상에 들어오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 아이디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을 지금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투자 아이디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을 크게 보면 된다라고 한 부분에서 투매가 나와야 되고 올해 다들 2,800, 900 볼 때 여러분 3,000도 그냥 지나가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목표치를 두지 마시라고. 올해가 아니라 목표는 내년까지 잡아야 되고요. 저는 3,300대, 그것도 지나가는 과정이고 사상 최고치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때 아직 뭐 3,000도 못 갔는데 뭐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상 최고치 돌파하고 저는 4,000까지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까지 말이죠. 이걸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 드린 거잖아요. 바닥권에서 이 종목 12월 6일 날 10시 마켓이너에서 알려드리고 12월 9일 날 오후 2시 이재선의 말홈런에서 알려드리고 부끄럽지만 제 이름이 걸려있네요. 쑥스럽네요. 자, 거기서 알려드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765%예요. 제가 여러분 템베거 계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10%, 20% 이렇게 단기로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10배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인데 1억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정말 좋은 종목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10배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최소 정말 좋은 종목이어야 꿈이 커야 파편도 크다라고 하잖아요. 10배 갈 수 있는 종목이어야 한 번에 가진 않더라도 2, 3배는 갈 거 아닙니까? 2, 3배 가는 종목들을 가지고 그러면은 1,000만 원이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됐으면은 2,000만 원이 됐으면은 그럼 거기서 또 2배 가는 종목을 하면 4,000만 원이 되잖아요. 거기서 또 2배 가는 종목을 하면 8,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2,000만 원 남았잖아요. 1억까지. 25%만 올라가면 되죠. 그 다음에는. 단계별로 가면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꼭 2배가 아니라 3배 그리고 여러분 좀 잘 가면은 한 5-6배 정도 가는 종목도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7배 갔습니다. 1,000만 원 투자했으면 여러분 8,65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 뭐라고 말씀드려요? 7,000만 원 빼가지고 따로 놔두시고 1,650만 원만 들고 가시고 더 올라가면 그걸로 수익 보시고 뭐예요? 나머지 그 7,000만 원은 차기 주도주로 옮겨가시면 됩니다. 바닥에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원래 1,000만 원밖에 없었는데 7,0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번 거예요. 이걸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놓고 하반기에 눌루랄라 하고 있으면 또 2배, 3배, 4배, 5배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하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렇게 주식하셔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주식을 투기적으로 안 하게 됩니다. 도박으로 여기지 않고 주식을 투자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오션 주도주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거랬어요. 그래서 한번 쉬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저희 뭐 교육방 오시면 이렇게 다 올려드리니까 가격 전략만 보시면 돼요. 오셔서. 자, 그래서 187% 올라간 다음에 휴식을 취하면은 여러분 더 좋습니다. 이거 이렇게 내려온다. 85,000, 8만 이렇게 내려오면은 저로의 기회입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추세가 올라왔다가 한번 쉬고 다시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돌파한 다음에 내려오면 이렇게 삼각기법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법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가격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너무 쉽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해요? 월요일 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개방송 오신 분들은 지금 매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방산주. 지금 제가 볼 때는 활용 점정이고 너무 미국이랑 이란이랑 대치가 어마어마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전쟁이 빠르게 끝날 수도 있으니까 방산주 슈팅 구간 다가왔으니까 이제 한번 쉬어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36%. 이 종목 빼고 다 파시라고 했습니다. 현대로템이고 LIG넥스원이고 다 팔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현대로템 보세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제가 뭐 최근에 대응전략 20만 원 유지하면 보유하고 실패하면 비중 축소하시라고 그랬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정리하시라고 그랬어요. 왜? 이 구간까지 올라와서 22만 원까지 올라왔으면 이제 좀 쉴 때도 됐어요. 그리고 20만 원 가니까 자꾸 음봉으로 내려오죠. 그럼 여기서 잘못하면은 20만 원 갭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300% 넘게 올랐으면은 욕심을 조금 버릴 필요도 있어요. BHI 마찬가지죠. 이것도 바닥권에서 제가 작년에 10시 마켓이너 2부 금요일 방송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12월 13일 날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나서 정말 좋은 선물 하나 드리고 갈 테니까 꼭 지우고 가시라고 물량 뺏기지 마시라고 알려드리고 나서 249%. 이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쉬다가 이제 막 돌파하고 이것도 만약에 눌리면 감사합니다 하고 또 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이거를 더 가져가야 되는 종목인지 팔아야 되는 종목인지만 구분하셔도 여러분들
주식하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간다라는 거. 뭐 G2파워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교육방송 할 때 또 알려드리면 되니까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제일 기다리니까 이거 빠르게 완성할게요. 한 종목당 한 40초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잠깐만 집중하세요. 자, 하반기에 코스피의 반도체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코스닥을 이끌고 갈 섹터 중 하나는 로봇주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럼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보세요. 그 외에 제가 몇 종목 더 설명드리긴 했는데 최근에 로보티즈나 클로버 이런 거 설명드렸는데 이거부터 보세요. 삼성전자 피인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 기업 내용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매수가 그냥 28만 원 제가 과거에 40만 원일 때도 말씀드렸죠. 28만 원 내려오면 사면 된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요 종목은 그냥 40만 원 1차 목표치 보시면서 다시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서 얼마나 더 가느냐를 보세요. 하나에로스페이스도 40만 원일 때, 42만 원일 때 28만 원까지 내려올 겁니다. 말씀드렸고 381618 제가 이 피보나치까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다음에 지금 100만 원 가까이 가 있죠. 기대해 보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디까지 가는지. 자, 의료 AI 관련주 하나 정도는 가져갈 필요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탑픽 종목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룬인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외형 성장이 어마어마한데 흑자 전환되는 게 조금 느려지고 있어요.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외형 성장은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고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 마케팅이 아니라 글로벌 마케팅으로 진행되니까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더 흑자 전환이 늦어지고 있는데 뷰노가 조금 먼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의료 AI 관련 쪽에서 제가 4종목 말씀드리는 루닛, 뷰노, 딥노이드, JLK 중에서 흑자 전환되는 기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교육방송 오시면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지금 현재 6,480원인데 위쪽으로 올라가면 7,500원 넘어서 8,750원 가면 1차 목표치 두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000원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편안한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에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입니다. 여러분들 밴드 교육방 오셔가지고 자료 다 가져가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주식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투자 관점 알려드리니까요. 모두 오셔서 더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수익 많이 올려서 모두 10배거 계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주 선생 이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